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계획항만 경제실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 업무 잘 청취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올해 워낙 바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희 또 행감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 뭐 업무 보고도 2월 달에 받았고 이제 이 정신없이 이제 이 한 해가 벌써 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거의 뭐 7월 달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달 되는데 이제 업무가 이 예산을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 상반기 업무에 이제 어떻게 또 저희가 이 예산이 심사해서 통과돼서 그거에 맞게 여기 계신 뭐 우리 항만 실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외 과장님들 분들께서 부서장으로서 아마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뭐 사료되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뭐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하나하나 뭐 업무를 갖고 뭐 질의하는 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거 관련돼서 뭐 몇 가지 그 현황 사항만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민생 회복 쿠폰이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 쿠폰이 지급이 되면 뭐 아직 지금 몇 조 뭐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2조인가 3조 정도 신청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민생 회복이 빨리 돼서 우리 평택시의 또 상인분들 여기 또 계시는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제일 고민 많이 하시고 업무 추진하는데 항상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또 어디 소상공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활성화돼서 제대로 된 자리 잡을 수 있게 소상공인들이 그 조금 노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전에 끝났지만 업무 보고도 상반기 받고 근데 제가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보면 저희가 한 회기가 한 6번 정도 있어요. 한 81일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계획된 게. 정례 2번 포함해서 37일, 임시회 4회 44일. 이걸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회기가 열리면은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은 다 또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고 뭐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일은 언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갖고 그 마인드가 어떻게 되셔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그 부서가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걸 갖고 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세세하게 업무 보고를 이렇게 지금 연간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형식적으로라도 체킹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능은 또 그중에 이런 견제 기능도 있고 잘 진행이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이런 저희 의회 운영 기본 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됐든 이 제일 많이 시민들이 민원을 받거나 그러면은 욕도 제일 많이 먹고요. 일선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뭐 죄가 있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뭐 공직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욕 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 사항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안 들어주면 욕 먹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상은 어떻게 됐든 이 직분을 갖고 임해 주셔야 시민들을 또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일을 또 집행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고
저희 기획 항만 경제실은 또 중요한 또 이 기획 예산과나 항만 수산과 또 우리가 접해 있는 항만 수산과 청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 요 관련된 것도 중요한 또 역할이고 일자리 경제과는 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세정과 징수과는 어떻게 됐든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세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정과에서 역할도 해주시고 징수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징수 하는 부분에 또 부서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브레인 역할을 또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제가 여기 보면 이 뒷장에 보면은 이 현황을 갖고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점검하고 뭐 제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사업 분야 같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저희 이제 33페이지 보면 기획 예산과 재정 규모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본 예산 뭐 최종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여기 2조 2,6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24년도는 뭐 한 2조 5,900억 정도 되고 2025년은 본 예산 뭐 현재까지겠지만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규모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평택도 전국으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적지는 않은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 예산과에서 주 업무가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주 업무가 어떻게 됐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걸 편성해서 잘 운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는 바라보시는 게 어떻게 됐든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든지 다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 중에서도 매칭 사업 빼고는 가용 예산은 뭐 한 4천억 정도 남지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각 부서별로 또 편성하는데 얼마나 고충이 있고 힘들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시민들도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우리 평택이 갖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획을 잘 해야 차질 없이 인정 이 몇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 통합 재정 기금도 어떻게 됐든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또 되고요. 제일 큰 그런 관련성 있는 것만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어떻게 됐든 기획항만 경제실에서 뭐 갖고 있는 업무야 뭐 제가 이 책자도 뭐 갖고 왔지만은 뭐 이걸 질의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워낙 많은 업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워낙 다양한 업무를 뭐 시의회 협력, 뭐 체계 구축, 정책 고문 운영, 정책 수립, 뭐 행정혁신, 제한제도, 소송 수행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우리 저기 이무재 과장님은 어차피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이 기획 예산과 쪽에.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조금 이상 근무를 그쪽 예산과에서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갖고 있는 재정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느끼시거나 뭐 그런 게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전체를 표현해야 될지는 잘 그냥 뭐 모르겠는데요. 포괄적으로 예. 저는 뭐 이거 세세한 거를 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업무 예. 하나하나 들어가서 물어보고 업무가 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거는 우리가 이 저기 행정사무감사나 전반기 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집행률이 어느냐 뭐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그거를 제가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기획 항만 경제실에서 기획 예산 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좀 있으면 한 9월 달 되면은 우리 편성 또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다 각 부서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 우리 기획 항만 경제실의 예산과에서 과장님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제 사견을 그럼 간단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여기 수반되는 그 각종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안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시가 커지면서 그 영역이나 여건을 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긴축 여건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세원이나 세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줘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양호성도 있지만 미래적인 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 변동이 뭐가 될지 몰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또 공정성은 앞으로도 크게 확보해 나가면서 재정 운영을 해야 부족한 여건도 조금 남는 여건도 그 경우를 좀 살려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시민들이 또 바라보는 거는 뭐든지 그냥 단기간에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평택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행정 절차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가시화되려면 행정 절차만 해도 뭐 거의 4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쪽에는 이 준비를 안 하면 저희가 뭐 행정타운도 마찬가지고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덕에서 많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1조 원 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 평택시 전 권역에 또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사업 1,000억 이상 들어가고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 기금이든 이 일반 회계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해 준비를 안 하시면 진짜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업무를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 위촉 현황을 보면 저는 여기 33페이지부터 해서 일반 현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부분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뭐 꽤 오래 평택에 계신 분들은 워낙 오래되신 분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 위촉이 되시는 것 같고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5분 정도 고향에 있는 한 분. 그래서 총 한 8분 정도가 위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현황상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나 소송이 좀 많이 일어나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특히 예, 많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돼서도 뭐 워낙 개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승패소를 이렇게 보더라도 뭐 당연히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행정기관이 많이 승소하는 부분인데 패소도 상당히 많아요. 4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리건 중에서 보면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합쳐서 패소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 보셨나요? 여기 예. 34페이지예요. 예, 예. 업무 책자에. 근데 40 거의 뭐 그게 아닌가? 패소가 네. 13건 나와 예. 있는데. 아, 그거 잘못 봤나 보다. 예. 그래서 패소가 전년도가 상당히 많은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전년도 거를 좀 얘기해 가지고 잘못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전년도가 한 300총 근데 2월 달 정도하고 좀 이게 전체가 355건 정도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패소는 한 40% 정도. 좀 아니 40건 정도. 제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25년도 2월 달에 받은 업무 책자하고 지금 받은 책자하고 워낙 이게 상이해니까 이게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때 보고한 거는 전년도 걸 갖고 이걸 기재를 한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그 30페이지에 있는 사항 있잖아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과거 누적된 수치 전체를 네. 표본화한 사항이고 이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단년도에 생성된 거로 금년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7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물어보는 게 2025년도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이 책자는 총 355건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7월달 책자는 230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워낙 상이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2025년 2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는 이 접수건이나 이런 걸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파악해서 아마 한 것 같고 요거는 230건은 올 상반기를 갖고 파악한 건지 그걸 한번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작년 말 기준에 갖고 전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관한 것들은 이제 22년부터 있었던 누계치 355건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예, 금년에 230건이 돼 있는 사항은 예, 작년에 이제 진행 중으로 있던 그 163건이 예, 2월 돼서 2월 됐고 당해년도에 접수된 건 67건에서 67건. 230건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상반기 때 했던 건 전년도 거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가 67건 생긴 거고 2월이 163건 해가지고 230건 그래서 패소가 13건 승소가 39건이요. 그래서 패소도 그래 나름대로 좀 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패소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처리를 잘못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소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법의 근거에서 집행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좀 파악을 잘못했거나 잘못 해석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다 보면 이제 이 패소하는 경우가 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세 건이 좀 패소가 됐고 행정심판에서도 7건 정도 패소됐고 민사소송은 3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치하하고 뭐 조정 등이야 뭐 진행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최대한 어떻게든 행정 절차에 있어서 사업 진행을 할 때 뭐 시민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이게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뭐 시민들이 워낙 또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항만 수상과 같은 경우는 뭐 현황만 보면 우리 평택시가 이제 접안 능력이 64선석 그렇죠? 예, 평택 41, 당진 23셋. 예, 항로는 30개에서 전기선 22개, 컨테이너 17개, 카페리어 5개, 그리고 부전기선 8선, 자동차 항로요. 네. 그리고 이제 물동량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돼 있어요. 총 화물량이 이제 전국 5위예요. 네. 1억 1천 뭐한 600만 톤. 예, 600만 톤 정도 꽤 전국 5위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국 4위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도 이 전국 1위예요. 자동차 물동량 예, 예, 맞습니다. 물동량을 봤을 때 그럼 꽤 그 항만으로 따졌을 때는 뭐 총 화물량이나 컨테이너 자동차로 봤으면 상당히 이 물동량이 많이 있는 항구 중에 하나인데 그 외적으로 이제 배후단지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고 계시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빨리 지속돼가지고 제 1종이든 2종이든 2종 배후단지도 좀 만들어지고 친수 공간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진행 중이고 완공된 것도 있고 완공됐다고 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가가게 친수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거를 잘 조성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항만 수상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예산 같은 걸 잘 편성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은 다 안 됐을 거예요. 뭐 저희 의원님들도 뭐 이 세세한 거를 다 하나씩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시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돼서 잘 항만 수상과에서도 진행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 수산업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선 세력을 보면은 어가수는 358호 그래도 꽤 있네요. 예, 상당히. 이거는 그 수협에 네. 등록되어 있는 이제 조합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358호면은 상당히 그래도 많은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선도 보면은 108척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108척 정도 되고 해면 내수면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돼 있고 요 관련돼 가지고도 수산업도 우리 평택에서 수산업을 한다라는 건 잘 모르거든요 일반 분들이. 그래서 이 예. 수산업 관련된 업무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네. 그 청년 정책과는 우리 지금 평택시 인구가 아마 이제 이 6월 말 기준으로 65만 166명 정도로 아마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네. 6월 말에 네, 그렇죠? 네, 65만이 맞습니다. 넘었어요. 네. 뭐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다 등재한 건데 언제 65만이 넘나 저도 계속 이렇게 쫙 들여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넘었더라고요. 65만이요. 65만이 넘고 이제 조만간에 어떻게 됐든 올해 내년 지나면 이제 70만까지 도약하고 개발된 데 이제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이 유입되는 인구가 생기면 70만도 좀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 이 공직자분들이 또 그만큼 더 바빠지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국인 수, 외국인 수 합치면은 뭐 한 65만 되니까 그 관련돼서 뭐 우리 청년 정책과에서도 청년이든 이런 관련된 업무 뭐 잘 진행을 상반기에 보고도 받았지만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관련 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센터, 뭐 청년 쉼표, 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이런 거 관련돼서 뭐 10개소 뭐 이런 관련된 것도 좀 잘 체킹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었어요. 진짜 이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뭐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또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제 소상공인분들 계속 폐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됐든 심리 위축에 따라 가지고 뭐 외식이든 뭐든 거의 소비 지출을 거의 위축돼 가지고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어떻게든 좀 최근 들어서 잘 좀 활성화가 조금 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일자리 저희 경제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관련돼서 소상공인들하고도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그 관련돼서 특히 전통시장, 통복시장이든 평택 국제중앙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요 관련돼서도 사업도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하반기에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평택에도 뭐 점포 같은 경우 대규모 점포도 상당히 또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이제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좀 계속 있고 마트 뭐 굵직굵직한 마트들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외국계 회사의 마트도 또 오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그 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시장성이 또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련돼 가지고 일 진행에 있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은 뭐 항상 뭐 고생 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그 관련 업무도 뭐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돈을 어떻게 됐든 이거 징수하는 거나 이런 거 상당히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됐든 징수하는 거고 세정과장님도 어떻게 됐든 예측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뭐 열심히 끝까지 올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이걸 질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요. 시정 목표와 연계한 성과 관리 추진이 있어요. 향후 추진 목표가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5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순위가 뒤로 밀려 있죠? 이 전체 지표들이 뭐 정량 지표나 정성 지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내 9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103개 지표 중에서 2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두 근데 개가 뭐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절감률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산업기능요원 배치 관련된 사항이었었는데 에너지 절감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표들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전력 사용량이 100와트면 내년에 올 이제 평가를 하면 그게 50와트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갭 차이가 조정이 안 되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달성이 어려웠었고요.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된 인원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여건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0점 몇 점 이런 차이들이 이제 등수에서는 좀 크게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게 뭐 이게 평가가 다는 아닐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두 개에서 밀렸다는데 22년도엔 8위, 23년도엔 4위, 29년도엔 9위로 됐어요. 오히려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데 그 뭐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평가 선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지표율이라든가 이런 거 극복 못했다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죠? 요거는 이제 시군 특성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처럼 이제 기관이 많고 그런 데는 기관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8도씩 맞추고 생활하자 그러는데 기관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쓰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달성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행안부에서 제시된 지표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는 달성이 좀 용이하고 편한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거는 아무리 해도 극복 안 되는 그런 이제 난관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면 고양시가 1위, 성남시 2위, 부천시 3위, 수원시가 오히려 우리보다 23년도에는 5위고 하성시가 8위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 시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정성이 평가든 정량 평가든 평가 기준은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우리도 부합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브랜드가 좋잖아요. 앞으로도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탑에 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저희 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올해도 엄청 더운데 그나마 해관부에서 26도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온도 네. 이게 또 지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좀 좀 틀려져. 그 시도 시군 의견들을 받아서 조정이 적용이 어렵다, 네, 그 네. 객관성이 없다 이런 지표들은 중앙에서도 반영을 해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는 만큼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소통이 가능한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순위에 밀린 거를 얘기하면 변명이라는 소리밖에 안 듣거든요. 그럼 변명이 아니라 정말 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는 모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으면 우리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항만 수상과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1월에 오셨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네. 다음에는 잘 알고 오셔야 될 거라고 했는데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다 못 익히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의원을 했더니 이 사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과연 시민의 입장이라면 왜 이대로 괜찮은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현재 있는 사업은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빨리 더 진행할 수 있는가는 촘촘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고 완벽이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아까 16페이지 청년 권역별 유휴 공간 5곳을 활용하는 그 네트워킹 활성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 저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다리 프로그램에서 그 비율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우대 비율이 좀 너무 높아서 우대 비율이 높아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비우대 비율을 조금 더 늘릴까 네네.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셨는데 몇 회 하셨어요? 이거는 시민을 네. 상대로 해서 몇 회? 뮤지컬 공연을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1회입니다. 1회? 그리고 11월에 하실 거예요? 네. 뮤지컬을 준비하셨다? 네. 그래서 그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같이 같이 어디서 와서 하실 예정이에요? 그 배달이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청각실 거기 몇 석이죠? 한 130명 정도. 130석. 예. 근데 뮤지컬이 그 무대 될까요? 괜찮겠어요? 가능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네.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기들 뭐 얼굴에 뭐 페인팅, 그림 페인팅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좀 그런 풍선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고 있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좌 듣는 것보다는 뮤지컬로 하는 교육이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뭐 뮤지컬로 한다 하니 또 새로운 방향성을 좀 가지고 인식 개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식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을 지금 130명이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까지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인식 개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1회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초등학생, 중학생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도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는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제가 아까 말씀한 거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소상공인 위기 극복 그 착한 가격업소 지도 점검 이 착한 업소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7개소까지 저희가 좀 늘렸는데 90개소까지 지금 그럼 이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착한 있습니다. 가격업소는 끝나면 계속 누적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개발해서 누적이 된 거예요? 네, 누적된 겁니다. 그럼
그럼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인센티브는 뭘로 지급을 해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1년에 한 85만 원 상당의 이제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업소에서 이제 희망하는 게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니면 냅킨이라든지 뭐 다회용기 뭐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우리는 착한 업소입니다 하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나 어떻게 하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추천도 수시로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기준은 저희가 이제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위생, 그다음에 뭐 사회 공헌 뭐 이런 거 정도 세 가지 정도를 봐서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물가를 이제 매월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평균 뭐 물가를 비교를 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착한 가격으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착한 가격 업소라는 뭐 이름이 딱히 뭐 어울린다 아니다는 저거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업소의 기준도 서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시에서 정한 그 착한 가격 업소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90개를 지원한다고 하니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행안부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행안부에서 목표 이제 업소 수를 이제 지자체하고 정해져요? 협의를 해서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된다, 안 작년 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23개소였다가 굉장히 지금 많이 그래도 늘린 겁니다. 그래서 90개소로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그 지역화폐 확대 지원에 보면 이 페이백 평택 사랑 카드 페이백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페이백이나 인센티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회전율이 높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왈가불가하지만 소비자 쿠폰 요번에 하는 부분은 자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페이백으로 해서 소비 진작을 이걸 계속 회전율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 처분에 대한 방법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거나 그런 분도 있지만 고의성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류가 되시나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분류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그 체납자가 저희가 한 1,173명 정도 그 법인까지 합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단박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저기들은 이제 가택 수색도 하고 그 가택 수색을 또 하게 되면 또 이제 기간이 좀 그렇죠. 예, 서면하고 또 현장 나가서 또 탐문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 이제 몇 년 차에 이제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네. 조금씩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고의적인 체납자들이 있다 하면은 뭐 저희가 출국 금지도 시키고 뭐 그런 그런 제재도- 사례는 있어요? 예. 작년에도 한 저희 본청 같은 경우 4명 정도, 4명 정도. 예. 전체적으로 한 6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렇게 출국 금지 요청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정리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으로 있다든지 이제 기타 저희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체납 처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 하고 아까 가택 수색이나 뭐 그런 부분 통해서 저희가 좀 제재를 좀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 예금, 채권, 압류, 추심이 들어가면 일단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러면서도 그거를 다 내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거의 어려운 상황이 더 많겠죠? 저희가 그 이제
그 압류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금을 압류를 하고 250만 원 잔액이 250만 원이 되지 네. 않으면 압류를 하지 못하거든요. 네. 뭐 기초생활비 그거는 이제 타치를 못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을 압류해서 추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류를 하려니까 저희가 그 뭐라 그랬지, 활동 인원이 있다 해도 지금 그 부분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를 못 낸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노력하는 많지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거치면 저희도 뭐 좀 좋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년도에서 이제 회장과에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저희 쪽으로 다음 연도에 또 넘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뭐 계속 한 누적이 예, 300억을 정리했으면 또 뭐 들어오고. 350억, 400억이 또 넘어와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 세입이 커지다 보면 그 한 96%, 7%는 들어오는데 나머지 4%, 뭐 3%가 지금 체납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증이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지방세가 (858억) 정도 되고요. 세일 수입이 한 696억 됩니다. 지금 거의 1,400, 1,500억이 이제 되는데. 넘어오기 전 거까지 이제 세전 거까지 납기 지난 거 체납까지 현년도 체납, 관년도 체납 다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한 1,500억 가량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세수가 너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 일단 뭐 현장 출동을 떠나서 정리를 해야 현장 출동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리하는 그 동안에 이 1,500억 원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그러려도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한 번은 계획을 세워서 털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습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체납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지금 채용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현재 한 명이 지금 있고 세무직 직원들이 현재 체납 처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른 시도 이런 체납 기동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닉 탈루 세원들을 발굴하고 고의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징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향후에 계속 이런 세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체납액도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 인원들을 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충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좀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게 더 이런 것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죠? 계약직이? 임기제가 3명인데요. 응. 저기 3명 채용 의뢰를 했는데 7월 달에 면접 4명 봤는데 1명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재차 또 2명에 대해서 추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4명이 8월 6일 날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1,400, 1,500을 내는 세수를 서너 명이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내년에는 세수 체납을 거둬들이는 원년이다라는 걸 정해서 10명에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한 500억, 600억을 거둬들인다면 그분들한테 1년 쓴 돈은 나는 별로라고 오히려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내면 평택시에서 정말 다 털리겠구나 하는 어떤 확실한 거를 해야지 매번 뭐 한두 명 한다? 이거는 해도 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을 분들은 불용 처리해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체납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는 세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계획을 세우셔야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저 확대해서 좀 늘릴 거고요.
다른 시에서도 그 체납 기동반을 운영을 하지만 우리도 이 유사한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신 부분들이 세입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인원이 더 충원되고 내년에 또 저희가 인원을 충원 계획을 잡아서 이런 탈루 세원들을 또 체납은 반드시 최대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한 1,000억 걷어들일 수 있겠어요? 열심히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한두 명 더 추가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매번 보면 웃질 않으셔. 고민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오면 계속 체납 왜 못 받냐, 응? 얼마나 밀렸냐 이러기만 하는 거지. 아니 대책을 세워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이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분류해서 언제 갈 것이냐, 또 어느 거를 압류할 것이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장님 내년에는 확실한 인력을 세우셔서 한번 해보세요. 1년 계약직 뽑으면 알겠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런 사람 뽑기도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해야죠. 악착하지 하면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사람들이 신탁 갖는 데는 우리는 추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진짜 숨기는 사람 신탁에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 흐르면 다 찾아가요.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은 언제까지 세우시죠? 올해? 일단 금년 8월에 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예 지금 저기 요 9월 이해 추경 네. 하면서 직원들은 이제 내년 본예산 네. 편성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확정된 거는 아닌데 이제 세출 규모로 따지면 한 800억 규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입 여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이제 실국이나 사업소 등에서 요구하는 그 전체적인 요구액은 반영이 어려울 듯 싶고요. 그리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진행되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들은 좀 감액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명시월 할 거면 미리 감액하라 하세요. 예,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각 파트별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후 내년에 못 할 것 같으면 감액하라 하세요. 그 진짜 쓸 때 써야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조금 정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없을 때 감액을 하고도 순생의 이연금 1,000억이 넘게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촘촘한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줄였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는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린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남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수색의 경영 같은 경우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촘촘한 여건을 좀 강화해서 절차적인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는 거 하는 거에 방점을 찍지 않고요. 사전 절차나 이행에 따른 게 해소가 돼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봐야 되고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요. 정말 이게 필요한 연속성 있는 사업인지 가름말 타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차라리 세워서 전환을 하든지 그런 결단도 난 필요하다고 가까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뢰처럼 이 책자가 변함없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성 있는 계획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또 새롭게 시작할 것 또 필요한 예산 더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선을 가지고 정리 안 하면 우린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거기에 부합해서 따라올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각 과에서 국장님, 뭐 과장님들이 결정은 더 하시겠지만 특히 이쪽에서는 시장님 이번에는 잘 해보셔서 내년 예산을 하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그 다음 행간까지 우리 뭐 가료원도 있고 아니죠 하지만 누가 오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꼼꼼히 잘 세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 2월 예산 취소하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부서별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고요.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 지시를 하셨어요. 2월 사업 최소화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올해는 좀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예, 근데 제가 예산을 효율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저 말밖에 못할 정도로 제가 하고 있어서 저도 민망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더더욱 현실을 아시잖아요. 우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서로 소통하셔서 잘 좀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